자, 요게 지금 법공률인데, 법공률. 법공률이라는 애를 가만히 지금 보세요. 자, 뭘 가만히 째려볼 필요가 있냐면, 법공률은 봤더니 지금 이 법공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식을 보면, 요 식을 보면, 얘는 L, M, N이라는 제2 기본계수, 그 다음에 E, F, G라는 제1, 2 기본계수가 있고, 근데 제1, 2 기본계수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 봤듯이 x 이퀄 xuv라고 표현을 딱 곡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 곡면의 표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그 것들이죠. 그러니까 함수들이죠. LMN, EFG는. 그쵸? LMN, EFG는 곡면이 결정되면 그때 결정되는 값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법공률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엇에 따라 정의했냐면 이 곡선에 따라서 정의를 했어요. 요 곡선 C라는 요 곡선. 그런데 그 곡선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곡선인데 그게 물론 이제 x 이퀄 xuv 위에 있는데 이 1 기본 계수는 이 곡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시 말해서 이 곡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이 곡면하고 관계 있는 그런 값이 먼저 이제 딱 있어요. 그러면 곡선하고 관계 있는 값은 뭐냐? 이거는 지금 곡면에 의해서 어디 갔어? 곡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고 얘는 곡면에 의해서 결정. 그러면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뭐냐면 바로 요 du, dt, dv, dt 하는 얘네들이에요. 이 t가 들어간 애들. 그쵸?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다시 보면 지금 마지막 식이 요거죠? 요 식. 요 식을 보면 제가 위 분자 분모를 dv dt라는 거 제곱으로 나눠 볼까요? 이거를 dv dt의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좀 복잡하지만 L du dt의 제곱분의 dv dt의 제곱 이렇게 써지고 이거는 결국 du 분의 dv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겠죠. 얘 약분되니까. 우리는 이거 약분할 수 있어요. 미분으로 생각하면. 즉 얘가 어떻게 돼요? du dv의 제곱 플러스 lem의 du dt dv dt를 또 du dv dt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남는 게 뭐가 남죠? du dv만 남죠. du dv 플러스 여기는 1 그러니까 n 그 다음에 분자도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즉, 요 값들은 du, dv라는 이 값은 지금 좀 전에 구해봤더니 L, M, N, E, F, G라는 것과 그 다음에 du, dv라는 것에 의해서 이 법공률 카파인이 결정이 되는데 얘는 du, dv는 곡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곡선에 따라서. 여기서 가서 보면 이거는 곡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곡선이 바뀌면 바뀌는 값이라 이거예요. 근데 du, dv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du, dv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곡면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가 지금 x 이퀄 xuv죠.
라는 곡면이 있는데 여기에 적당히 UV라는 영역이 여기 적당히 이런 UV 요 영역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또 여기 적당히 T라는 구간이 이 구간이 이렇게 한 구간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한 곡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얘가 이제 C인 거죠. 얘가 지금 C예요. X 이퀄 XT 이퀄 XUT V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조금 변함에 여기 조금 변함에 따라서 여기 조금 변하잖아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좀 덜 좋나? 여기 조금 아이고.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렇고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요점에서 조금 변할 때 여기로 확대해 보면 U, V에서 U 플러스 DU, V 플러스 DV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요만큼 딱 변하면 그럼에 따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딱 변하겠죠. 요 변화는 요 변화량이 지금 du분의 dv가 바로 요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화한 기울기, 즉 요점에서의 변화량이잖아요. 즉 요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du분의 dv 아니 dv분의 du. 그러니까 요거는 요점에서의 접선 같은 거죠. 요점에서의 접선. 요점이 요점으로 온다 그러면 요렇게 온다 그러면 요점에서의 접선 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향. 점 P에서 접선의 방향을 나타내요. 자, 여기 가서 읽어봅시다. 곡선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그러니까 EFG LM에는 곡선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점 P를 지나는 법공률 합파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DU 대 DV 요 값. 요 값에 의해서 결정돼요. dv분의 du.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du분의 dv, 즉 du, dv 요 값은 접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요 du분의 아니 자꾸 반대로 얘기해. dv분의 du라는 요 값은 접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그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법공률을 갖는다 이거예요. LMN, EFG는 모든 곡선에 대해서 다 같으니까 이건 곡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니까 법공률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dv분의 du 즉 du, dv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접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향이 같으면 법공률이 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으로 가서 봅시다. 접선의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제가 접선을 그려볼게요. 접선이 어디 있게? 네. 요점 P에서 요점 P에서 지금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요 접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곡선은 달라지는 곡선은 이런 곡선들 이게 다 접선은 같죠. 요점에서 요점 P에서 접선은 무조건 요거예요. 요점. 근데 그러니까 곡선이 달라져도 접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같다고요? 법공률이 같다고요. 법공률. 요 밑에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요 짧은 요 벡터. 요게 법공률 벡터고 그것의 크기가 법공률이에요. 자, 제가 곡선을 바꾸면 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해요? 곡선이 변함에 따라 곡률 벡터도 달라지죠. 그런데 그거를 정사형시킨 법공률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의 크기도 당연히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접선이 같으면 요점에서 접선이 같은 애들은 다 같은 법공률을 갖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달라지면 달라지냐? 접선을 바꾸면 보세요. 달라지죠. 접선의 방향이 바뀌면 이 법공률의 이 길이가 짧아졌다 하잖아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벅곡률이 변하죠. 그런데 접선을 일찍 고정시켜 놓고 곡선을 바꾸면 벅곡률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정리. 점 P에서 만나는 곡면 S 위에 두 곡선 C1과 C2에 대하여 곡선 두 개가 있어요. 점 P에서 두 곡선의 접선 벡터가 같으면 점 P에서 두 곡선의 벅곡률은 같다.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얘를 지금 곡면으로 생각하세요. 이거를 곡면. 그래서 접선이 지금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지금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접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랬을 때 곡률 벡터를 구하면 곡률 벡터를 구해서 곡률을 구하면 C1의 곡률이 카파1이고 C2의 곡률이 카파2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 시켜서 나온 곡률 벡터 KN의 크기인 카파에는 정사형 시킨 요 값은 항상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요 값이 안 변하니까. 곡률 벡터가 안 변하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곡면 위의 한 점에서 곡선이 변하더라도 접선이 고정돼 있으면 요 접선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면 곡선이 변하더라도 법곡률은 변하지 않아요. 법곡률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요 곡선 지금 요 점에서 요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뺑 돌아가면서 방향으로 곡면이 어떻게 올록블록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한 방향을 지금 정해 가지고 요 방향으로는 곡면이 얼마나 지금 울퉁불퉁한지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법선 박타 방향으로 얼마나 튀어 올라와 있는지 또는 내려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는 많은 이 곡선들을 다 조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곡선을 무수히 많은 곡선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값이 있다 이거죠. 그쵸? 요 변하지 않는 값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벅곡률인 거예요. 그 벅곡률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곡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곡선들의 모든 벅곡률을 다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집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뭘 가지고 그걸 계산하면 되겠느냐? 바로 얘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제가 평면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 곡선이 지금 곡선이 지나는 평면이에요. 곡선이 있는 평면. 그러니까 평면 곡선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평면 곡선이 아닌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결국 접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벅곡률을 가지니까 평면 곡선인 애들 곡면을 칼로 딱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요 칼날에 해당하는 요 하늘색 아니 옥색 요 평면 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딱 본다 그러면 요게 제일 좋겠죠. 요게 딱 일치하는 거 이렇게 완전히 곡선의 곡률과 이 벅곡률이 완전히 같은 그 곡선 걔 하나만 조사하자 이거죠. 걔 하나만 다른 애들 이 많은 애들 이렇게 수많은 애들 이거 다 조사하지 말고 요 접선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를 볼 땐 뭐만 보냐? 요것만 보자 이거예요. 요렇게 곡률하고 벅곡률하고 같아지는 애 걔만 딱 보자 이거예요. 걔만. 그럼 걔한테 이름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
법단면이라고 준 거예요. 여기 정의를 보세요. 정의를 봤더니 공면 S의 점 P에서 공면에 접하는 평면 E의 단위 벡터를 V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 요 V 벡터 지금 요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평면 위에 있는 벡터예요. 저평면 위에 있는 벡터고,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공면의 단위 법선 벡터 U와 V를 평면하는 평면. 그걸 파이 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 V는 지금 U 벡터도 포함하고 또 V 벡터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V 벡터하고 U 벡터하고는 서로 수직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S하고 파이 V와의 공통부분을 법단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또는 법곡선. 이 공통부분은, 요 C, 요게 지금 법곡선인데, 요 C가 법단면. 이상한 소리가. 그러니까 마치 저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과 껍질까지 있는 사과를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탁 자르면, 그리고 해서 옆에 이렇게 보면 사과 속도 보이지만, 사과 이렇게 있으면 사과의 속도 보이지만 이렇게 요거 자른 요 면도 보이죠. 껍질이 있는 면. 바로 요게 법단면이라고요. 법단면. 사과 껍질이 있는 면을 법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이라고 해서 그게 면이 아니고 선이에요, 그냥. 오케이? 이게 수직하죠. 그러니까 이 칼이 지금 수직한 거예요. 이 저평면하고 수직해요. 왜냐하면 U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V는 U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면과 수직해요. 그러니까 수직한 칼로 지금 공면을 P를 지나면서 U를 포함하니까 수직하는 게 지금 딱 자른 거예요. 해서 생긴 그 단면을 법단면, 법곡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네. 여기 정리를 보면 점 P를 지나는 곡선 C가 곡면 S의 법단면이면 곡선 C의 법곡률의 절대값은 곡선 C의, 그러니까 법단면의 법곡률의 절대값은 법단면의 법곡률의 절대값은 그 곡선의 곡률과 같다. 지금 요게 된다 이거죠. 이건 간단해요. 간단해요. 보면 점 P에서 곡선 C의 곡률 벡터 K와 곡면 S의 단위 법선 벡터 그 U의 사이각을 세타라 하자. 그림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철망처럼 그려진 철망처럼 그려진 곡선이 지금 요 탄젠트 벡터 T를 포함하는 그런 평면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곡률 벡터가 여기 있으니까 T 벡터와 곡률 벡터를 지금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얘가 요 망이 요 망이 지금 망 평면이 망으로 표현된 평면은 지금 그 T도 포함하고 있고 T 그다음에 T는 사실 V랑 같은 방향이죠. T는 또 V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망평면은 곡률 벡터 K도 포함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곡률 벡터 K와 U 벡터 사고의 사이각을 지금 세타라고 그런 거예요. 세타. 오케이? 그러면 법단면인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법단면이면 이 망평면이
앙으로 이루어진 요 그림에서 그 평면이 그 법 뭐냐 파이 V 이거하고 같으면 같은 평면이면 세타가 0 또는 파이겠죠? 그쵸? 같은 평면이면. 그런데 이게 같은 평면이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C가 법단면이죠. 왜냐하면 이 T가 이렇게 돼 있으면 V가 이렇게 돼 있던 또는 이렇게 돼 있던 할 테니까 V가. 오케이? 그러니까 V를 포함하면서 U와 그 같은 평면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 V가 지금 뭐냐면 그 파이 V는 U와 V를 포함하는 평면이고 얘는 U라는 벡터도 파이 V가 포함하고 있고 V라는 벡터도 파이 V가 포함하고 있고 V는 T하고 평행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C라는 애가 법단면이 되고 법단면이 되면 세타는 0하고 파이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요식을 보면 공률 벡터는 법공률은 K 벡터와 U 벡터의 내적인데 그거는 K 벡터의 크기, U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K 벡터의 크기가 공률이죠. 그리고 U 벡터는 크기가 1이죠. 코사인 세타는 얘는 세타가 지금 0 또는 파이니까 세타가 지금 0 또는 파이니까 이거 또는 그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법공률의 절대값은 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랑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U랑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직선 방향으로의 요 법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법공률 가지고 이제 울뚝불뚝한 거를 조사하려고 그러는 건데 법공률의 크기 가지고 근데 그 법공률을 이 수많은 곡선 요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을 접선으로 갖는 수많은 곡선들을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얘만 딱 조사하면 되는 거죠. 일치하는 애. 그러니까 법단면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법단면만. 그러면 이제 요점에서 360도 뺑 돌아가면서 조사해라 그러면 법단면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싹 다 조사하면 요점 근처에서 요 공면이 어느 방향으로 360도로 한 바퀴 삥 돌면서 각각의 방향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2 기본 형식 가지고 봤던 그 뭐냐 그것하고 제2 기본 형식으로는 그냥 저평면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또는 이렇게 포함하고 이제 양쪽에 다 있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냐 이렇게 원통처럼 그러니까 통처럼 보이느냐 뭐 그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 법공률 가지고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예제가 하나 남았네. 여기 이제 그냥 눈으로 쭉 식을 볼 수 있어요. 다 계산했던 값들이니까 예제 1번을 보면 반지름이 A인 구면이의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접선 방향의 법공률을 구하시오. 모든 방향이래. 모든 방향. 그러면 9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A 사인 세타 사인 파이 A 코사인 세타 이거는 지금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물론 지금 세타가 0부터 2파이 그다음에 파이가 0부터 파이 이렇게 했으니까 빠지는 점이 물론 있죠. 그쵸? 세타 이퀄 0일 때 2파일 때 0일 때 2파일 때가 사실은 같은 거죠. 그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얘가 0일 때 그쵸?
그때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점에선 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 점 빼고. 그러면 x 세타 x 파이 x 세타 세타 x 세타 파이 x 파이 파이 쫙 계산했고 걔네들 가지고 EFG 계산했고 LMN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 앞에서 다 계산한 거니까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1 기본 형식분의 2 기본 형식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DT제곱은 위아래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약분돼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쫙 다 대입해 보면 이 카파인을 계산하면 A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구면이 있으면 구면의 임의의 점에서의 법공률이라는 애는 딱 계산을 하면 다 이 대원 있죠. 큰 원. 그거의 공률하고 같다 이거죠. 이 공률 벡터나 법공률 벡터나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다 A분의 1로 다 같은 거죠. 크기가. 법공률은 다 A분의 1이라 이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앞에서 요 계산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싹 다 생략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공률은 공면 위의 한 점에서 공면이 단위 법선 벡터 u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법공률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공면이 휘어진 방향이 u와 같은 방향이고 마이너스이면 u와 반대 방향으로 휘었다는 뜻이다. 법공률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면이 많이 휘었다는 뜻이고 0이면 평평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형식 가지고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줘요. 어느 정도까지 더 자세한 거냐면 법공률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면이 많이 휘었고 0이면 평평하고 그러니까 플러스일 수 있고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으면서 0이면 평평하고 공률이 크면 많이 휘었고 법공률이 작으면 덜 휘었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생각을 좀 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1, 2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다가 안 풀리거나 또는 이렇게 생각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문제 몇 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거는 난 그런 장사는 안 하고 딱 문제 몇 번을 하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막혀요? 뭐 이 생각이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 충분히 있어야 대답을 해드립니다. 네, 문제 많이 다 풀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뭐죠? 법공률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려고 하니까 새로운 개념이니까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노트 교재 한번 다시 이렇게 잘 꼼꼼히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